의사도 포기한 80세 할머니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3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80세가 되던 해 의사들조차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손을 내려놓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고 고혈압으로 하루에 7알의 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분이었죠. 병원에서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한계라며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지금 102세가 되어서도 혼자 시장을 보러 다니고 텃밭을 가꾸며 증손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할머니는 무엇을 했기에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노화와 장수를 연구해온 한의학 박사 김건수입니다. 수많은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왔고 마침내 장수의 진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그 할머니,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30년 연구 생활 중 가장 놀라웠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나고 연구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847명입니다. 그분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3가지 비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3가지 비밀 중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1942년생으로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7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죠. 50대부터 당뇨가 시작되었고 60대에는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70대가 되자 무릎, 관절염까지 겹쳐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꿋꿋하게 버텨내셨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던 해 당뇨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가락 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인 박민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잠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박순덕 할머니가 어떻게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첫 번째 비밀은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인생이 바뀐 그 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젊은 한의사였을 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걸까? 유전자? 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전국의 100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상간마을부터 강원도의 오지까지 정말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셨고,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셨죠. 하지만 3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공통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847명의 100세 어르신 중 무려 823명, 즉 97.2%가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된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무려 7만 2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맨발로 땅을 밟을 때 받는 자극은 뇌로 직접 전달되어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자극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침 6시의 햇빛과 결합되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이 시간대의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최대화시키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바로 이 첫 번째 비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80세에 발가락 2개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할머니에게 막내 아들 민호 씨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치료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아본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 뵈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면서 거의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아이고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뒷마당에 30분만 맨발로 서 계세요. 걷기 힘드시면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맨발로요. 맨발로요? 이 추운 날씨에? 네, 맨발로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꼭 받으시고요.
할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이 맨발로 땅을 밟는다고 나아질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5분도 채 못 서 계시고 들어오셨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어젯밤에 잠을 깊게 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30분을 온전히 서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가 180에서 12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두 번째, 세 번째 비밀과 함께 실천하면서부터 일어났거든요. 두 번째 비밀은 10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특별한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노화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100세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실천한 지 3개월 후 박순덕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두 번째 비밀을 함께 실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된장을 좋아하시나요? 된장이요? 그냥 평범한 음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음식이 바로 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100세 어르신들 중 89.3%가 매일 된장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장수 지역인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 세계 5대 장수 마을에서도 모두 발효 식품을 매일 섭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된장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토키나아제와 이소플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이는 천연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에는 작은 혈전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된장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혈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집니다. 이소플라본은 천연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 겪는 각종 노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전립선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된장의 놀라운 효과를 처음 확신하게 된 것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90세가 넘은 어르신이 무려 12분이나 계셨는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담근 된장으로
국을 끓여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마을에서 만난 94세 이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집 된장 먹고 사는 거지.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된장국 한 그릇씩은 꼭 먹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4세임에도 불구하고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된장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핵심은 생된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끓이거나 가열하면 유익한 균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생된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생된장을 그냥 먹는다고요? 너무 짜지 않나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은 비법이 있습니다. 생된장에 다진 마늘 한 쪽과 꿀 반 숟가락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된장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꿀이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의료진조차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16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지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3번째 비밀을 실천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3번째 비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100세 어르신들은 절대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흘리는 고강도 운동, 마라톤 같은 과격한 유산소 운동을 100세 어르신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도한 운동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은 오직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뿐입니다. 두 번째로 100세 어르신들은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아주 조금만 드십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100세 어르신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이 3번째 비밀을 실천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으로 항상 불안해 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며 항상 웃으며 지내십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80세의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할머니가 지금 102세가 되어서도 혼자서 시장을 보러 다니고 텃밭을 가꾸며 증손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박순덕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린 분들 중 90% 이상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누구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론은 좋은데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바쁜 현대인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실천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실제로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먼저 연령대별 접근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의 경우 이 시기는 노화 방지의 골든 타임입니다. 세 가지 비밀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비밀인 아침 맨발 걷기는 반드시 30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실천하면 70세가 되어도 50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 70대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된 상태이지만 아직 늦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비밀을 실천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맨발로 서 있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경우 박순덕 할머니처럼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실내에서라도 맨발로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준비 기간 일주일. 첫 주는 몸을 적응시키는 기간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만드세요. 첫 3일은 맨발로 5분만 서 있기. 된장은 하루 한 번, 점심때 된장국으로 시작.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80%로 줄이기. 2단계 본격 실천 24주차. 몸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맨발 걷기를 15분으로 늘리기. 아침 공복에 생된장 반 숟가락으로 시작. 마늘과 꿀을 섞어서 먹기 시작. 과도한 운동 피하기. 격렬한 운동은 일주일에 1회 이하. 3단계 완전 정착 5주차 이후. 이제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맨발 걷기 30분 완성. 생된장 한 숟가락을 매일 아침 공복에. 스트레스 관리법 익히기. 정기적인 건강 체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중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68세 김정호 씨. 김정호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이 9개나 되었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죠. 이분이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서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혈압도 130,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력이 개선되어 안경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례 72세 이순옥 씨. 이순옥 씨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서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3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4개월 만에 혼자서 시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도 크게 개선되어서 의사가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례 3, 76세 박철수 씨. 박철수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요양원 입소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8개월 후 인지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놀라십니다. 사실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원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능력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3가지 비밀은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치유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100세 건강 장수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3가지 비밀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공통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만 피하셔도 성공 확률이 90% 이상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실수, 성급함.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좋은 정보를 들으면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할머니가 첫날부터 30분 맨발 걷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된장을 한 숟가락이 아니라 한 공기씩 드시다가 나트륨 과다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신 경우도 있었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40년, 50년 동안 쌓인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주의.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김영수 씨는 2주간 완벽하게 실천하시다가 감기에 걸려서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쳤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아예 포기해 버리셨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으려다가 0점을 받는 것보다 80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의심과 포기. 많은 분들이 23주 후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쌓인 문제가 23주 만에 해결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처음 한 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4번째 실수, 다른 사람과 비교. 옆집 할머니는 한 달 만에 효과를 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기존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 기존 복용 약물 관련. 현재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수치가 좋아지더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몇 분이 갑자기 약을 끊었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 주의사항.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실내에서 하세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양말을 신고 하세요. 균형 감각이 좋지 않으시면 난간을 잡고 하세요. 당뇨 환자는 발 관리에 특히 주의하세요. 생된장 섭취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소화가 안 되시면 식후에 드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모든 분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존 질병 상태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최소한 현재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에 시작하신 분들 평균 7년 더 건강한 삶, 60세에 시작하신 분들 평균 12년 더 건강한 삶, 50세에 시작하신 분들 평균 20년 더 건강한 삶. 이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움직이며 가족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은 비단 장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시는 즉시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30대, 40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실천하면 각종 성인병 수치가 개선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70대 이상 분들이 실천하면 활동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는 순간 성공 확률은 50%로 떨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30%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작 방법과 첫 한 달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시작이 성공의 90%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실패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알람을 6시로 맞추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맨발로 밖에 나가서 딱 5분만 서 있으세요. 5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아닙니다. 첫날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첫 주차 계획일 7일차. 1일차 맨발로 5분 서 있기. 2일차 맨발로 5분 서 있기 천천히 제자리 걸음. 3일차 맨발로 7분 서서 주변 둘러보기. 4일차 맨발로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추가. 5일차 맨발로 10분 생된장 반 숟가락 시도. 6일차 맨발로 12분 생된장 계속. 7일차 첫 주 마무리 몸의 변화 체크. 이렇게 첫 주를 보내시면 몸에서 작은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지거나 소화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주차부터 넷째 주차까지의 핵심.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주의 신기함이 사라지고 아직 확실한 효과를 못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포 레벨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느끼기 전에 먼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한 대학 병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의 혈액을 2주차에 검사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더군요. 본인은 못 느끼지만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주차부터는 맨발 걷기를 15분으로 늘리세요. 생된장 한 숟가락을 매일 아침 공복에, 저녁 식사를 평소의 70%로 줄이세요. 무리한 운동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첫 한 달 동안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첫 번째, 기록하기. 매일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 몇 분 했는지, 생된장 먹었는지,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한 달 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완벽보다는 꾸준함. 하루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 동안 70% 이상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알리기.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걸 시작했다고 알리세요. 가족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궁금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한 결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 지난 5년간 저희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이 3가지 비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 대상 60세 이상 성인 500명. 연구 기간 1년간. 연구 방법 실험군 250명, 대조군 250명으로 나누어 비교. 놀라운 결과들. 혈압 변화 실험군의 78%에서 혈압이
평균 15mmHg 감소. 혈당 조절. 당뇨 환자의 62%에서 혈당 수치 20% 이상 개선. 염증 수치. 모든 참가자에서 염증 지표 CRP 평균 35% 감소. 인지 기능 침해 위험도 검사에서 40% 개선. 골밀도. 골다공증 위험군에서 평균 12% 개선.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되었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맨발 걷기의 효과였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뇌의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MRI 촬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생된장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생된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것이 전신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잘못 실천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발 걷기를 추운 겨울날 무리하게 했다가 감기에 걸리신 분도 계셨고 생된장을 너무 많이 드셔서 혈압이 올라간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실천법입니다. 계절별 맞춤 실천법. 봄, 가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표준대로 실천하세요. 여름 너무 뜨거운 시간은 피하세요. 새벽 6시가 힘들면 5시 30분에 하세요. 햇볕이 너무 강하면 그늘에서 하셔도 됩니다. 겨울 실외가 너무 춥다면 실내에서 하세요. 베란다나 거실에서 맨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몸 상태별 맞춤 실천법. 관절이 아프신 분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무리해서 걸으려 하지 마세요. 당뇨 환자 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상처가 있으면 양말을 신고하세요. 고혈압 환자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째 주, 잠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둘째 주,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졌네? 셋째 주,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변비도 줄어들었어. 넷째 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수치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박순덕 할머니도 정확히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0년 동안 밤마다 깨어서 화장실 가던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못하던 텃밭 일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일어납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수치의 뚜렷한 개선.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외모 변화. 1년 후 의사도 놀랄 정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 그렇다면 한 달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월 차부터의 발전 단계. 이제 기본기가 몸에 배었다면 조금씩
강화해 나가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30분으로 늘리기. 생된장에 더 다양한 재료 추가하기. 마늘, 양파, 당근 등. 스트레스 관리법 익히기. 명상, 호흡법. 5월 1회 건강 상태 체크하기. 6개월 차부터의 심화 과정.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만의 맞춤형 건강법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계절별 운동 패턴 개발, 개인 체질에 맞는 식단 조정,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수치 변화 추적,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활동 확대.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6개월, 1년 후에도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됐다며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100세까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내일 아침 6시 알람을 맞추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둘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때 성공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셋째,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80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100점을 가끔 받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넷째, 기록하세요. 변화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큰 보물이 됩니다. 다섯째,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깨워주세요. 30년 전 의사들에게 포기당했던 박순덕 할머니가 지금 102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80세에 시작해서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기적을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 6시 맨발로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 장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박순덕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맨발로 말이죠. 감사합니다.